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동안 2,000명대에 머물던 대구는 2달 보름 만에 다시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순환선을 트램이 아닌 모노레일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구 시민사회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주 시내버스 운영사인 새천년 미소가 경주시를 상대로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 경북 의성의 특별한 피서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주말 휴가가 끝나면서 다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동안 2,000명대에 머물던 대구는 2달 보름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는 8월부터 임시선별진료소를 다시 가동한다는 방침인데요.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6일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44명, 전날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주말 휴가가 끝나면서 일일 확진자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00명대 확진자는 지난 5월 10일 3,200여 명 이후 2달 보름여 만입니다. 이미 지난 20일 3,000명대에 재진입한 경북은 26일 0시 기준 3,355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9만 9천여 명. 방역당국은 기존 예측보다 정점 도달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추가 방역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552곳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막기 위해 진료 당일에 치료제를 처방하고 필요할 경우 병상으로 연계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자를 기저질환자, 정신병원과 시설 입소자 등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중단했던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도 다시 가동됩니다.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8월 초쯤, 8월 1일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곳 중에서 국제보상공원 거기에 지금 관계소 우선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6일 기준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대구가 35.8%, 경북이 26.4%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순환선을 트램이 아닌 모노레일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구시민사회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트램 계획 폐기 등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차량 형식과 노선 변경 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4호선 관련 정책 변경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경주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경주시를 상대로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주 시내버스 운영사인 새천년 미소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손실이 18억 원에 달한다며 경주시에 보상을 요구하면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새천년 미소는 지난해 10월 1심과 지난 3월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한편 새천년 미소는 지난 2020년 경주시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사용 보조금 6억 5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한여름 사람만 무더위를 느끼는 건 아니겠죠? 반려견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의 특별한 피서지를 소개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속으로 첨벙 뛰어드는 강아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피서를 즐깁니다. 지치지도 않는지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리배를 타며 여유도 즐깁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수영을 올 목적이 수영이 온 목적이니까 우선은 수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피부병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넓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강아지.
오르락 내리락 장애물을 넘고 신나게 달려갑니다. 우리 개가 짖을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눈치 보기가 일상인 보호자도 모처럼 만에 자유를 만끽합니다. 저는 여기 캠핑도 많이 왔었고 초반에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또 강아지랑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2년 전 문을 연 반려동물 문화센터. 의성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반려견 수영장과 캠핑장, 수변데크, 잔디광장, 실내외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도 비반려인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바다에 가서도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살아가는 반려견들하고 같이 수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 수질관리입니다. 반려견들하고 같이 사람하고 같이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질관리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반려동물 천만 가구 시대. 경북 의성이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돈도 아끼는 일석이조 전기차. 그런데 전기차를 굴리는데 꼭 필요한 충전소가 부족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된 전기차는 23만여 대입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전기차를 타고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충전을 시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지은 지 한 20년,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오래된 아파트라도 전체 주차 공간의 2% 이상을 이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제가 주차장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충전 공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쯤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거주진의 충전은 실패. 휴대폰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조회해봤습니다. 네, 지금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구청 주차장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니까 조금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넉넉합니다. 그런데 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서 구청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전소가 확보되어 있고 충전기도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충전기를 일반 차량이 아닌 이렇게 관용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는 바로 이곳 하나. 이렇게 이곳에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일반 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알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미 이용 중인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은 이게 24분. 24분째. 그럼 앞으로 한 20분, 15분 자동으로 꺼져요, 이건. 기다리는 사이 충전하려는 차들이 계속 밀려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은 여기 한 대만 할 수 있는 여기 좀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도 네, 이렇게 놀고 있는 충전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충전기를 일반 차량을 위해서 좀 내줬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가 충전을 한 지 한 25분 정도 지났는데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인근 마트에 또 이 충전기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차로 3분 거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알고 왔는데 이번에도 먼저 온 차가 있습니다. 충전하러 온 곳인가 주차를 하러 온 곳인가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저보다 앞서 온 운전자가 이 차량 충전을 저속으로 맞췄는데 여기는 급속이라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되게 힘드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충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충전을 시도했지만 실패, 또 근처에 있는 구청에서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 마지막 이 마트에서 충전기를 찾아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선 지 약 30분 이상 돼서 지금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트에서 충전할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비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늘에 별 따기 같다는 전기차 충전. 그도 그럴 것이 국내 등록된 전기차가 23만여 대인데 반해 충전기는 10만여 개에 불과합니다. 전기차가 충전기보다 2배 더 많은 겁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생활 거점에서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 보급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 수준. 정부가 지원금 2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마다합니다. 부지가 없으니까 설치를 못 하겠죠. 부지가 있으면 많이 하겠죠. 정부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도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충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 자리가 줄어드니까 이제 일반 차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 차주분들은 또 이제 충전을 못 한다. 근데 이제 일반 차주분들은 주차 자리가 없다. 이 갈등이 제일 크죠. 네. 정부는 올해 전기차 44만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충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기차 대중화의 길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지훈입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26일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2기 대구 교육정책 방향을 담은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과제들은 지난달 출범한 공약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강 교육감이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5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26개 정책과제와 65개 실천과제가 선정됐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인성교육 강화를 2기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며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삶을 주도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수준의 대구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창원 지역 수돗물에 유충이 검출된 가운데 경상북도가 사전 차단을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는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정수장 84곳을 대상으로 정수 처리 공정 내 유충 서식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에 앞서 올해 3월 실시할 점검에서는 유충이 발견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도는 지난해부터 정수장 내 여과지 덮개 설치, 배수지 방수 방청 처리 등 정수장 위생 관리를 추진해 왔으며 올 연말까지 개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 고교생 60명이 독립운동길 순례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안동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출정식을 갖고 항일 독립운동의 본거지인 내안마을을 둘러본 뒤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는 29일까지 독립문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판문점, 현충원 등을 차례로 둘러볼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억과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독립운동길 순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지역 현안 산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6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면담을 갖고 문경 안동 간 철도 건설, 산업용 대마 클러스터 조성,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 등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 예산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송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방범용 카메라 800여 대를 일제 점검합니다. 관제센터는 다음 달 말까지 CCTV 촬영부와 제어부 상태를 점검하고 구조물 연결 상태와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촬영 각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강풍에 대비해 각종 장착물을 점검하고 나뭇가지 등 주변 장애물을 없앨 방침입니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 16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재난 발생 신고를 비롯해 범죄 수사 등을 위한 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